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기업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그 지난주 정확히는 2월 3일에서 7일 동안 있었던 실적 발표 주간 발표 기업들 중에서는 마무리되는 영상일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본 기업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차트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제 초기 유튜브 시작할 때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바로 디지털 터빈이라는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에 진짜 100불이 넘는 당시에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급등을 하긴 했지만 진짜 코로나 시절에 많은 성장, 주가 상승을 이루었던 디지털 터빈, 티커명으로는 앱스, APPS죠. 디지털 터빈 관련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잊고 있던 종목을 다시 보고 사실 저는 해당 종목을 손절을 했기 때문에 또 조금은 아픈 마음으로 추억에 젖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터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베스터 릴레이션 통해 가지고 역시나 확인 가능하시고요. 해당 실적 발표 자료, 주요 실적 자료 요약이라던가 핵심 분석, 성장 요인 살펴보고 관련한 기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의 주요 실적 요약을 하면요. 25년 3분기 실적입니다. 총 매출 1.35억 달러, YOY 기준으로 6% 하락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분기 대비해서는 13% 성장한 수치이고요. 갭순 손실은 2,310만 달러 손실로 EPS는 마이너스 0.22달러입니다. 비갭 조정 순이익은 1,370만 달러, 비갭 조정 에비타는 2,200만 달러로 YOY 기준 13% 하락, 하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44%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는 64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온디바이스 솔루션이 9,170만 달러, 그리고 앱 그로스 플랫폼이 4,400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각각의 연간 성장률은 YOY 기준 3% 하락, 10% 하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디지털 터빈 여전히 쉽지 않은 사업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실적이 좋진 않았는데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성장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6% 감소를 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13%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솔루션 매출은 YOY 기준 3% 하락, 광고 플랫폼 매출은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광고 및 퍼블리셔 수요 증가가 이러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 감소로 인해서 조정 에비타가 2,2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3% 하락했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44% 개선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순손실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최적화로 인해서 프리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을 개선을 하고 있고 갭 기준으로는 적자지만 비갭 기준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했다라는 부분, 비용 절감 그리고 이익률 개선에서 그나마 개선되는 성장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광고주나 퍼블리셔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확인을 해 주었고 대형 광고주 지출 확대가 매출 반등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 반등이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2025년에 대한 연간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4.85억에서 4.9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비갭 조정 에비타도 6,900에서 7,100만 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고 지출 회복 및 온디바이스 광고 시장 확대로 인해서 연간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번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서 밝혔고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광고 시장 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은 감소했지만 비용 절감이라던가 효율성 개선으로 수익성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광고 및 퍼블리셔 협력 확대를 통한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 환경이 불확실하지만 2025년 매출 성장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디지털 터빈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9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무려 주가 82% 급등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인데 투자자들은 결국 예상보다 나은 성과와 향후 반등 가능성에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터빈의 3분기 해당 실적 발표가 82%를 주가 상승을 이끌 정도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라던가 순손실이 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게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을 하면서 급등이 촉발됐다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터빈이 특정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 기기에 사전 설치되는 광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기기당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이는 향후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긍정적인 요소가 바로 기기당 매출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터빈의 경영진이 2025 회계연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그리고 제시한 가이던스도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이고 순이익 증가 전망을 제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디지털 터빈의 주가가 현재 매출 대비 기업 가치 PSR 기준으로 1배 이하로 평가가 될 정도로 극도로 저평가된 상태였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실 장기적인 하락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3분기 이번 실적 반등과 함께 다음 분기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확인이 되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디지털 터빈에는 리스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통신사와의 계약 의존도가 높아서 특정 파트너사의 변화에 취약하고 국제시장 중심의 매출 구조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 대비 광고 수익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발표 뭔가 희망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실적 발표였다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무려 89% 가까운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2불까지 찍고 금요일 장에서 1.8%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4.9불대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형주 1.1불대에 있던 기업이 5불까지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오래되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디지털 터빈 주가 진짜 엄청난 주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 진짜 급등하는 모습 3불대에 있던 기업이 102불까지 올랐던 주식이고요. 하지만 진짜 1불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고민과 슬픔을 남겨준 주식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정말 큰 손절이라는 아픔을 남겨주기도 했던 주식인데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정보는 인지를 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터빈 과연 다음 분기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팔로잉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